저희 아들이 의식이 없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의문의 죽음.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연탄 난로 뚜껑이 열려 있더라고요. 난로 뚜껑이요? 와. 그리고 경찰에 지목된 4명의 용의자. 사고사로 위장된 살인사건 속 충격 반전이 공개된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시간입니다. 최근 좀 황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종 무전 취식 사기. 이게 뭡니까? 한 남성이 식당에서 음식을 이제 가서 먹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한두 시간 뒤에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그 좀 전에 승인난 거 취소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이제 계속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고 결제하고 취소하고 이걸 반복하는 수법을 해서 음식값을 떼먹은 건데요. 8개월 동안 무려 480여 차례 이런 똑같은 짓을 저질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3,700만 원어치 무전 취식을 하게 된. 어머, 하루에 2끼씩은 그렇게 먹었다는 뜻이네? 통상 카드사들이 이제 가맹 점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결제 승인을 취소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이 마치 식당 주인인 것처럼 카드사 속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0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는 뭐 구체적인 어떤 신원 같은 것이 아니라 이름이나 계좌번호 같은 간단한 확인만 하면은 취소해 준다는 거를 악용한 거죠, 사실은. 근데 소상인들에게 3,700만 원이면 그렇게 피해를 봤다는 건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게 업주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카드사의 약간 허점? 그렇죠. 이런 거를 이용한 거니까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카드사의 잘못입니다. 네. 카드사가 좀 정확히 그리고 확실히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선제적으로 카드사가 확인을 해서 막아야 되죠. 근데 왜 소상공인을 상대로 했죠? 큰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작은 가게나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CCTV 몇 명 없거나 없는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데만 작게 노리고 돌아다니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이렇게 작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좌번호나 사업자번호 전체가 노출이 그렇죠. 안 되게 신경을 쓰는 것도 예방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꼭 예방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들어갈 사건은요. 제작진이 미리 예고했는데요. 거의 반전 수준이 유주얼 서스펙트. 카이저 소재. 임팩트가 세고. 카이저 소재보다 더 세다고 합니다. 일단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보세요? 예, 119죠? 네. 저희 아들이 의식이 없어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어느 늦은 오후 갑자기 쓰러진 한 남자. 정신 좀 차려! 의식을 잃은 남자를 깨워보려 노력했지만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한 후였다. 그런데 도착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도착했을 때 연탄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연탄 난로 뚜껑이 열려 있더라고요. 난로 뚜껑이요? 남자의 사인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남자를 살해한 용의자들을 지목했다. 이현웅 씨와 어떤 사이입니까? 이현웅의 여자친구 박혜리, 이현웅의 동생 부부, 그리고 엄마 강미숙. 대체 누가 왜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깜짝이야. 끝이에요? 오늘은 범인이 여자친구, 좀 동생의 줄여졌어요. 부부, 엄마? 가족이란 뜻이네, 하여튼. 어쨌든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전 궁금한 게 난로가 열려있다 그랬잖아요, 뚜껑이. 본인이 자살하려고 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유서가 없었나 보다. 그렇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저 경찰이나 네. 119 대원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상하다 그러진 않았겠죠. 배 교수님, 이 사건 좀 큰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2010년 2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5년 전에. 예. 한 남성이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처음엔 단순한 사고사로
보였는데 모든 사건의 내막이 드러난 데는 무려 2년 9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남자의 사인도 남자와 용의자들 사이의 모든 복잡한 실타래 같은 얽히고 설킨 이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막에는 사실은 우리가 봤던 사건들과 사실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달라요? 예고한 것처럼 차원이 다른 반전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 사건인데 사건 해결은 거의 한 3년 걸린. 3년 걸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건은 아닌 거네. 2년 9개월 동안 헤맨 거 그렇게 보면. 본 거죠. 예. 그래도 지금 딱 최측근 용의 선생의 오른 인물을 놓고 우리가 한번 추리를 좀 해볼까요? 예. 어떻게 됐을 것 같다, 사건이? 먼저 왜? 만약에 살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생 부부 쪽. 동생 부부가 동생 부부는 결혼을 했고 오빠는 형은 결혼을 안 아직 했는데 결혼을 재산이 안 많은 거야, 엄마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형이 없으면 동생이 가질 수 있으니까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그치. 뭔가 아니면 위협을- 죽은 형과 재수 씨 내지는 동생과 형의 여자친구. 형의 여자친구. 우리 혹시나 이런 불륜 많이 우리가 나왔잖아요. 이런 걸 빨간 너무 띠 많이 되게. 해서 그래요. 동생과 형의 여자친구의 불륜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려면 죽이려면 형만 죽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와이프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에 얽힌 그 치정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이 났다. 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해 때문에. 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어머니와 동생, 그러니까 며느리의 고부 갈등이었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살해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의도치 않게 죽어버린 거죠. 원래 어머님이 낮잠 자는 자는 주무시는 시간인데 아들이 열어놓고 잤다. 외출을 아우, 했는데. 그거 진짜 애매하다. 일단 어쨌든 지금까지는 유산 상속의 문제, 치정에 얽힌 거, 엄마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심리 추리단이 유추한 사건의 내용. 엄마 강미숙의 유산을 놓고 형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은 아닐까? 아니면 사망한 형과 동생 내외간의 치정으로 발생한 범죄인 걸까?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연탄 난로 뚜껑이 열려 있더라고요. 또는 고부 갈등을 겪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다 실수로 이현웅을 살해한 것은 아닐까? 자, 이제 첫 번째 단서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 첫 번째 물건은 사망한 남성과 용의자 사이의 갈등 포인트를 상징하는 단서입니다. 그러면 통장 막 이런 거. 사망한 남성과 용의자들 사이에 나머지 4명 사이에.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서는 우리 섹시한 곽정은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넥타이. 그 넥타이 몇 개야? 근데 2개예요. 빨간색, 파란색이네요. 둘 다 이게 예쁜데요? 지금 이게 사망한 남성과 용의자들 사이의 갈등 포인트라고요? 갈등 포인트. 어! 빨간색 남자들 둘. 쳐보세요. 남자들 둘. 넥타이가 하나는 파란색, 남성 쪽이고 하나는 빨간색, 여성 쪽이잖아요. 네. 그 죽은 아들이 지금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남자인데 성적으로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숨기고 차라리 숨기다가 빨간 넥타이는 남자들 많이 매거든요. 많이 매요. 그래, 빨간색 좀 많이 매요. 예고 얼마나 쳐서 예쁘다고. 많이 매지. 검은색 흔히 하는 양복에, 거잖아.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에 빨간색 넥타이가 많이 이 둘 다 만약에- 특별하지 않은 넥타이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성 정체성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아마 저거는 다른 소품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거가 약간 선물할 때 주로 넥타이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하나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들에게는 뭐 색깔도 아니, 이게 다르고. 근데 이게 뭐 근데 이 갈등이야? 포인트를 봐요. 이 첫 번째 물건이 사망한 남성과 용의자들 사이의 갈등 포인트를 상징하는 단서라고 했잖아요. 갈등 포인트를 이거를 상징하는. 우리는 큰 아들 하나, 작은 아들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둘 중에 한 명한테만 사주고 한 명한테는 안 사주고. 그러면 최악인데. 이제 요즘에 이제 유언장을 미리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그 유언장을 어머니가 이제 요 형하고 동생 부부를 불러다가 이제 형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겠다라는 거를 유언을 써? 네, 유언을 써놓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동생 부부가 좀 붕괴하여. 오히려 이런 건 아닐까요? 뭐요? 정말 지금까지랑은 다른 클래스의 사건이라고 하니까 이 큰아들이 너무 노는 거야. 일은 안 하고 너무 맨날 낮술 먹고 회사는 다니는데 맨날 회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풀어헤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낮술 먹고 운전하러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경찰이 아저씨 술 먹었죠? 안 먹었는데 넥타이를 왜 메고 있어요? 그래서 걸린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화예요. 실화예요. 제가 서울청에 근무할 때 그 사건이 났습니다. 맞죠? 이거 실화야. 아주 그 서울청장이 기가 막힌 사건. 아주. 봅시다. 과연 이게 큰아들 작은아들 건지 아니면은 뭐 작은아들 건지 큰아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강미숙. 현웅아. 왜 나와 있어요? 왜 이제 와? 아, 그 죽은 아들이죠? 장남 이현웅은 곁에 없으면 늘 걱정되고 보고 싶은 각별한 아들이었다. 너네는 현웅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니? 괜찮아. 왔어? 오셨어요? 예. 결혼한 둘째 아들 내외와 한 집에 살고 있었으나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장남 이현웅에게만 쏠려 있었다.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한 강미숙. 큰아들 이현웅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든든한 존재였다. 어서 오세요. 이 꽃 아름답죠? 두 분도 이 꽃처럼 너무 아름다우세요. 혹시 애인 사이세요? 아이고. 어머, 모자지가? 엄마가 너무 젊어 보여서 두 분이 애인 사이인 줄 알았어요. 이거 싸주세요. 이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팔자주름을 확실하게 펴시려면 실리프팅 추천해드리고요. 간단히 하시려면 보톡스가 좋죠. 남편과 이혼한 이후부터 그녀는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젊은 만큼이나 그녀가 집착했던 또 한 가지. 우리 현웅이는 이런 파란색이 잘 어울리더라. 나요? 뭐든 잘 어울리지. 오늘 어디 간다고? 강남. 일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일? 응. 그럼 만나는 사람 남자지? 그럼 남자지. 됐어. 갔다 올게요.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했다. 혜리야. 오빠. 오래 기다렸지? 아니. 뭐 먹으러 가야 되잖아. 나 완전 배고파. 그럼 우리 파스타 먹으러 갈래? 아니면 오빠, 넥타이 색이 이게 뭐야? 완전 촌스러워. 왜 안 어울리나? 말이라고? 내가 하나 골라줄까? 콜. 콜. 사줘. 이쁜 걸로 골라줄게. 먹고. 이현웅은 그런 엄마의 눈을 피해 연애 중이었으나 강미숙은 위치 추적까지 해가며 아들을 감시했다. 이것 봐. 빨간색이 훨씬 낫다. 그래? 얼굴이 확 살잖아. 아들을 향한 그녀의 집착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 저렇게 가까이 쫓아와. 현웅아. 아이고. 어머. 어떡해. 누구야? 아줌마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나 아줌마 비켜! 아들의 몸에 다른 여자의 손길이 닿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디서 싸구려 같은 게 누굴 넘봐?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던 강미숙. 하지만 엄마의 막무가내 행동에도 아들은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여자친구 박혜리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며칠 뒤 뭐야? 엄마. 뭐야? 무서워. 완전 올감이 올감이야. 나오잖아요. 잠든 아들의 방으로 살며시 들어가는 엄마. 뭐야? 그거를 지금 둘째 아들이 본 거잖아요. 첫째 아들 방에 들어가는 걸. 뭐야? 어머 뭐야? 둘째 아들 이준우의 눈에 들어온 건 함께 논 두 사람이었다. 와. 와. 근데 예. 저 두 개의 넥타이를 보면 남자와 어머니 그리고 여자친구의 삼각관계처럼 보였잖아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아들에게 집착하는 엄마의 모습? 뭐 이런 거를 약간 암시하는 그런 단서였던 것 같아요. 저런 정도의 심각한 엄마가 있나? 근데 난 맨 마지막 장면에 둘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딱 이렇게 눈빛이 딱 약간 질투 어린 눈빛으로 봤죠. 그럼 둘째 아들이 범인 아니에요? 그럼 너무 쉽게 끝나는 사건. 그러니까 형만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완전. 질투라기보다는 뭔가 화가 나 있었는데. 약간 저는 경멸.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올감이라는 영화 보면은 약간 아들이 잠들면 가서 아들 침대 옆에 이렇게 기대고 심지어 아들 씻겨주기도 하고. 다 컸는데 씻겨주고 막 정말 저렇게까지 엄마가 할 수 있을까 선을 넘었잖아요. 저 VCR 속에서 엄마랑 여자친구랑 남자랑 셋이 맞닥뜨렸잖아요. 터널 안에서. 그 상황이라면 이희재 씨는 어떻게 행동했을 거예요? 엄마가 딱 나타났어. 엄마 왜 왔어? 왜 이래 엄마? 빨리 가 엄마. 아니면 이 아줌마 누구야? 우리 엄마야. 인사해.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영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남자죠. 처음부터 거짓말 안 했겠지, 남자 만난다고는. 저 상황에서 무조건 여자 챙겨야죠.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좀 일단 여기서 분리를 시켜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근데 저 화면에서는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막 분노에 떨었잖아요. 근데 저라면 너무 한심해서 분노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잘 헤어졌다. 저런 애는 더 사귈 필요가 그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안게 다행이다. 네, 그럼. 맞아. 뭐 저런 찌질이가 다 있어요. 약간 이렇게 완전 생각하지. 찌질하죠. 현영 씨는 실제 저 상황이 어땠을까요? 제가 여자인 거잖아요. 그 남자는 엄마가 나타나서 내가 해준 넥타이 막 풀어주고 뭐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난 좀 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머니? 누가 어머니니? 뭐. 내가 드라마가 실제로 이런 집착하는 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9월에 그 아들이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못마땅해 하던 어머니가 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흉기로 찔렀던 그 사건이고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동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2년 넘게 스토킹했던 사건인데요. 이건 뉴스에서 본 거 같아요. 자신이 반대했던 결혼을 했다고 아들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거죠. 1인 시위를. 유명한 사건이. 그렇죠. 저 아들 내외하게 또 자살도 해라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접근금지 명령 신청까지 한 사실 뭐 좀 황당하기도 했던 2심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 3심에 이제 아직은 지금 3심 재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게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아들한테 집착하는 엄마가 있겠지만 유독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 조금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 왜 유독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 나는 약간 제가 보는 시점에선 경제의 의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집착한 게 남아선호 사상, 남자가 바깥일 많이 할 때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날 벌어먹이다가 내 남편이 이제 나이 들어서 경제활동을 못할 때쯤 내 큰아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얘를 놓치면 나는 내 노후 생활에 생활비나 이런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더욱더 올가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이게 더 심해지는 게 뭐 매칭맘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매칭맘. 신기하죠. 이제 니네끼리 내 아들과 저쪽 딸이 알아서 연애하는 것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성장 환경이나 집안 환경 뭐 이런 게 비슷한 이제 그 집안들끼리 만나서 엄마들끼리 먼저 이제 간택하듯이 면접을 서로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연애할 수 있게 맞선뿐만 아니라 연애 자체를 그렇게. 사실은 지금 이제 마마보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 보통 애가 하나 아니면 둘인데 마마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이나 분리를 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 부모 또한 놔주지 않고 그래서 계속 잘못된 결합의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캥거루족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30대, 40대 혹은 뭐 20대, 30대인데도 집에서 독립하라는 거 왜 독립 안 하니? 그 나이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면 독립을 해라 그러면은 왜 하냐고 반문을 하거든요. 내가 나가서 왜 고생을 해야 되냐. 그럴 이유가 뭐가 네. 있어. 여자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마마보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좀 궁금해요. 제가 본 바로는 지금 VCR에서 봤던 그 모습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선물로 넥타이를 매줬는데 그걸 베끼고 자기 걸 채우고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이 VCR에 나온 엄마는 최악이지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저 정도, 남자도. 그거 어느 정도 그래도 앞에서 좀 체면도 있고 지켜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한 거죠. 우리 MT 갔을 때는 그런 사람 있었어. 엄마 친구들 지금 술 마시고 게임한다는데 나 애들하고 같이 놀아도 되는 거지. 아우, 얘 뭐냐. 엄마 그래 나는 조금만 마시고 마마보이는 놀고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전에 엄마한테 꼭 전화해. 이러는 친구 있었단 말이야. 상담했던 분 중에서 여자분이 이제 이혼하고 잘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시어머니 만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살면서는 아니었지만 그 남편이 대학교 때까지인가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엄마가 시켜줬었고요. 네. 그리고 뭐 아버지가 뭐 출장을 가거나 없는 날은 어머니가 너무 겁이 많고 무서워해서 아들이 같은 침대에서 자줘야 됐고요.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섭다.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관계가 너무 자기가 볼 때 이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시댁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하고 기겁을 하고 도망나가지고. 최악의 마마보이다. 2개의 넥타이에 담긴 그녀의 비밀. 현웅아. 아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했던 엄마 강미숙. 강미숙과 아들 이현웅. 그리고 여자친구 박혜리의 묘한 삼각관계를 의미한다. 이 엄마, 그다음에 여자친구, 그다음에 동생 내외.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핸드백에서 나온 거는 넥타이 2개인데 배 교수님 두 번째 단서 만나봤죠. 예, 지금은 이제 셋. 그러니까 남자와 어머니와 남자의 여자친구 이제 세 관계가 나타났죠. 그 나머지 용의자가 넷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그 나머지 2 용의자에 대한 관계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그치. 일단 거죠. 우리가 확인한 용의자 2명은 어머니와 여자친구. 그렇죠. 이렇게 삼각관계가 얽혀 있었고 그렇죠. 이제 동생 부부와의 그렇죠.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뭔가 단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우리 황석정 씨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맞네, 재산이네. 이게 이제 뭐라고 써있지? 인감이죠, 인감. 인감 도장이죠. 인감 도장인 것 같은데. 인감 같죠, 인감 같죠. 인감 도장. 뭐라고 써있는? 인감이면 100%는 집. 재산. 집 이게 명의. 이제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물건이니까. 아무래도 그 진명이. 제가 봤을 때 모든 그 재산 명의를 큰아들로 해놨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 내외는 미치신 거지. 물론 그거를 바랬던 동생 내외도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장남외가만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엄마의 생각도 약간 그 도화선을
그러니까는 좀 이해가 가요. 이 도장을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장을 쓰거나 집 명의를 장남에게 옮겼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첫째 아들이 터널에서 여자친구와 셋이 맞닥뜨렸을 때 그렇지. 엄마한테 엄마 왜 이래요? 나 집 나갈 거예요. 못 나가지. 재산을 다 준다는데. 그러니까 꼼짝없이 따라간 게 설득력이 좀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나머지 2명 용의자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동생은 그렇게 준 게 억울했던 거고 형한테만 준다는 게. 도장을 얽힌 어떤 상황과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 발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죠. 도장은 재산이고. 근데 도장에 뭐 심리가 얽힐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재산이. 그리고 이거 관계를 딱 정리 내려줄 때 이 도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관계, 뭐 관계? 아니면 뭐 상황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보면 안 돼요? 이게 계약이잖아, 아니, 계약. 그렇죠.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말씀하신 대로 관계에 약속, 대한 어떤 약속 계약. 아니면 이런 것도 자, 봅시다. 과연 이 인감 도장 같은데 이 도장의 의미는 뭘까요? 보시죠. 자, 장어즈. 우리 현웅이 기력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마셔. 네. 보약? 보약도 지금 동생 앞에서 형만. 아침마다 보약을 챙겨주며 유난히 첫째 아들에게 신경을 썼던 엄마 강미숙. 하지만 그리고 너희 빨리 분가해. 현웅이가 너희들 때문에 불편해하잖아. 괜찮아. 금이야 오기야 대하는 첫째와는 달리 둘째 아들에게 냉담하기만 했는데 어이, 어머. 가서 물 좀 도와봐. 뭐라고? 10쪽 떠다 마셔. 귓구멍이 막혔나? 나 목마르니까 가서 물 좀 떠오라고. 어머. 이현웅 역시 엄마가 없을 땐 다른 사람이 되어 둘째 내외를 괴롭혔다. 여보세요? 2층이죠? 이번 달 월세 언제 입금할 거예요? 빨리 좀 입금하세요. 수십억 대에 달하는 부동산과 고정된 임대 수입을 가지고 있던 소문난 재력가 강미숙. 솔직히 말해봐. 청담동 그 건물 준우 줄 거지? 무슨 소리야. 나중에 이 집하고 청담동 건물 다 네 명예로 할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장남 이현웅은 그 재산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늘 그녀에게 확인받고 싶어 했는데 주나 봐, 다 인감도장하고. 이러면 믿을래? 뭐야? 가지라고 갖고 있어. 인감이랑 인감 도장이야? 그리고 애들 내보내면 다 네 거야. 강미숙의 선택은 단연 장남 이현웅이었다. 이 답답아. 당신 어머니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시는지 알기나 해? 왜 그러는데 또? 당신 이러다가 땡전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청담동이랑 이 집 다 저 사람한테 넘겨주신다잖아. 뭐? 장남인 이현웅만 편애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재산도 장남에게만 주겠다는 어머니. 둘째 아들 내외는 분개했다.
가만히 있다간 모든 걸 빼앗기고 말 거라는 생각이 두 사람의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약 샀어, 약 샀어. 뭐야? 두 사람은 눈에 가시인 이현웅을 제거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장남만 사랑해서 다 재산을 물려주려 했기 때문에 화가 난 아들 내외가 수면제를 계속 모아서 먹인 다음에 일산화탄소 중독. 너무 뻔한 스토리인데? 어쨌든 그러면 저 단서의 의미는 저 인감 두 장은 모든 재산을 장남한테만 주겠다는 역시 편애의 상징이죠. 그렇죠. 편애의 열등감 막 이런 걸 느낀 차남의 갈등. 일단은 A는 제외네요. A는 아웃. 한 명 아웃. 어머니, 동생 부부. 어머니. 뭐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양 원장님 요즘 보면 내리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난만 편애하나요? 근데 어머니들 보면 장난만 편애해서 둘째, 셋째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 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엔 특히 많았고 요즘엔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많은 부모님들이 아유 내가 그래도 뭐 편애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 뭐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지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011년도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아버지의 70%, 어머니의 65%가 한 자녀만을 편애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미국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모의 편애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이. 장녀. 뭐 장남, 장녀, 맞이 아니면은 건강한 아이래요. 어머. 의외로.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건강한 아이하고 맞이를 더 편애한다라는 거는 종족 번식의 어떤 본능 그리고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모가 훨씬 더 많은 자원과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약간 제 주변에도 아들이 하나, 둘, 셋인 집안에 장남만 편애할 경우에 약간 그렇게 엄마들도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이 집안의 아버지고 뭐, 가장이다. 그거를 유독 장남한테만 막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1, 2년 차이로 태어난 차남들이 볼 땐 우리랑 별로 차이 없는데 왜 형한테만 그렇게 큰 자리를 주지? 이렇게 약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불공평하게 계속 느끼는 거죠, 평생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형은 어른이고 우리는 계속 아들이지?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게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만연돼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구성이 됐을 때, 뭐 옛날에 뭐 결혼제도도 제대로 없었지만 어쨌건 하나의 단위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서 큰애하고 둘째하고 셋째 아이는 딱 봐도 덩치부터 틀리고요. 그러니까 먹을 걸 똑같이 n분의 1로 잘라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큰애가 한 점이라도 더 먹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다음에 가장 덩치가 큰 아이들, 이 큰아이가 결국엔 내가 잘못됐을 때 나머지 내 아이들마저도 케어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있는 동안에는 큰아이에게 좀 더 많은 많은 걸 싫어. 권리를 많이 주고 더 많은 이득을 주는 대신에 책임을 주는 거죠. 네가 동생들 다 건사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지는 않나 싶어요. 양재희 원장님은 그 동생 남자분은 차남 컴플렉스 없죠? 있죠. 있어요? 네. 덩치 훨씬 크던데? 덩치는 걔가 훨씬 큰데 깜짝 놀랐어. 엄청 커요. 이게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컸지만 어렸을 적의 성장 환경에서니까 저 9살 때 그 친구가 태어났으니까 8살 차이 나거든요. 어머! 예, 늦둥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이가 좋구나. 컴플렉스가 있다. 배 교수님, 어쨌든 이게 뭐 저희가 그 도장의 그 의미는 아무래도 재산 상속인데 지금도 뭐 매번 9시 뉴스나 8시 뉴스 보면은 재산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건, 뭐 살인 사건까지 정말 비일비재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친족 관련된 존속 살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상속, 유산 뭐 이런 관련된 갈등들인 거죠. 사실은 뭐 올해 초에도 사실은 뭐 화성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70대 후반에 중반의 남성이 자신의 형과 형수 그리고 또 경찰관도 그러니까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전에 부모가 이제 형한테 더 많이 줬다. 근데 그게 수십 년간 계속 쌓여왔던 거죠. 그때는 사실은 받았는데
그 받은 땅이 지금 와서 폭등을 하니까 그게 또 억울한 거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5월 말에는 또 사실은 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갖고 남매가 30대 남매가 살해를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산을 나눠 갖자고 공모를 해갖고 공모했다가 예. 미수에 그쳐갖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독립해서 나가는 자식들이 나가는 비율이 훨씬 줄어드는 캥거루족이 많이 오히려 예, 늘어나는 이런 역주행이 되면서부터 가족 내 스트레스를 인한 가족 내 갈등이 많이 특히 그게 유산 관련된 상속 관련된 엄마 아빠 재산을 보면서 저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좀 문제인 거야. 그렇지. 그게 실제로 그 숫자가 말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사건 접수 건수가 2010년에는 3만 300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2014년에는 3만 7천 건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이제 별로 이제 그냥 고어가 된 것 같고요. 그냥 피가 돈보다 진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약간 남남 개념이 돼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존속상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범죄에서 존속상해에 관한 범죄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좀 우려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안 좋아지고 해서. 예, 이제 경기도 문제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께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게 뭐 당연한 게 돼야 되는데 부모께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주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줄 거면 빨리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여러 가지 겪어야 될 과정 중에 몇 가지들을 빼놓고 오로지 그냥 능력, 공부, 학벌 이런 거 위주로만 부모가 가르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인간으로서의 도리 같은 것들을 못 가르쳐 주는 게 상당히 많죠. 자, 일단 오늘 사건은 한 가정에서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한 남자가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그 이면에는 4명의 용의자들의 욕망이 보였습니다.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 식탁에서 딱 돌변했잖아요. 이 동생 부인, 그러니까 이 며느리와 첫째 아들과의 관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동생의 그 아내, 그러니까 재수 씨죠. 재수 씨가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의자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강력하게 아마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무 식구들 다 모르고 그 며느리와 이 형 사이에 둘만의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이 며느리가 한을 품고 죽여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면 이 재수 씨가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도저히 이 남자한테 가는 재산을 못 보는 거지. 아주머니한테. 그래서 자기 한 목숨 해서 죽인 다음에 잡혀가더라도 재산을 자기 남편한테 오게 하겠다. 아니면 모욕받았는데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막 정말 이건 아니다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확실히 그 내연 관계는 아닌 것 같고 확실히 근데 사이가 무지 안 좋아. 너무 막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대했죠. 하대했죠 진짜. 이 남자를 살해한 범인은 동생 부부는 혹시 맞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도 여기까지가 우리가 추리를 멈추려고 했던 여기까지가 진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보여지는 그렇죠? 사건은. 예. 근데 여기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사회적인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경찰 수사가 2년 9개월이라는 동안에 진행됐던 이유고요.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인감 도장에 담긴 사건의 비밀. 이 집하고 청담동 건물 다 네 명예로 할 거야. 엄마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큰아들과 외면받는 둘째 아들 사이의 갈등을 의미한다. 천륜을 어긴 살인사건. 과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어쨌든 그 엄마가 없을 때는 재수 씨한테도 막했던 큰 아들. 약간 엄마를 계속 큰아들이 꼬셨어요. 재산을 자기한테 주고. 그렇지. 그 마지막 단서가 대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서는 뭔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단순히 원한 살인 사건은 아닙니다. 이제 핸드백 속의 세 번째 단서는 이게 충격적인 반전. 충격적인 반전.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는 단서. 이게 이제 영화보다 되게 영화 같다고 하는 게 바로 영화 같아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예, 세 번째 단서를 보고 한번 추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현영 씨가.
뭐야? 이거 뭐야? 뭐예요? 이거 너무 의외인데요? 여자가 들어있어요? 여자 소품인가 봐요? 너무 의외인데요? 이쯤에서 나와야 될 단서는 아니잖아요. 뭐야? 매니큐어? 매니큐어. 핑크 매니큐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근데 이게 여자들 거 아니에요? 맞죠. 여자들 거예요. 그리고 핑크는 굉장히 여성적인 색깔이에요. 엄마가 발랐겠지. 러블리. 어머님이 막 젊어지려고 오만 저걸 사. 어머니가 그건 완전히 바르기에는 아니죠. 색깔이 너무 엄마들은 다 젊어지려고 하는데. 엄마들은 빨강을 좋아하고 아가씨들은 핑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젊어 보이려고 젊은 여자가 하신다고 한 명 그랬잖아. 어디 더 있는 게 아닐까요? 여자친구 말고 또?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자가 또 있어. 엄마들에게 여자가 또 여자가 있어서. 있다. 아까 있었잖아요. 질투하셨죠? 또 있는 거지.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엄청 바람둥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참다 못해 그냥. 계속 띄어내주고 있는 건가? 어머니가? 그리고 그 막 저 도장이랑 요거 인감을 어떤 여자가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참지 못해서. 뭐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큰아들이 상상하기 힘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일이라고요? 상상하기 힘들 거라고요? 배 교수님 겁니까? 근데 약국에서 약을 산 건 동생 부부잖아. 네. 이거 뭐야? 뭐야 전혀 이게 뭐 핑크색 매니큐어가 나오니까 전혀. 근데 아까 제가 봤을 때 이 어머니 그 메이크업 취향이나 이런 게 하긴. 이런 색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다르실 것 같아. 되게 화려한. 아까 그 묘한 스킨십 있잖아요. 이거. 그래 얼룩만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옆에서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는 게 약간 처음에는 부모 자식이었지만 이게 선을 넘어서 마이 갓. 말도 안 돼. 아니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어긋난 사랑. 영화 같다고 하면은 영화보다 더 영화. 만약에 영화보다 그러면은 더 영화. 덩원 씨가 얘기한 대로면은 아니지. 어머니가 저걸 바르고 아들을 이제 아들 이상의 이성으로 느껴서 접근을 했는데 아들이 거부를 했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살을 했다? 홧김에 자 봅시다. 이게 만약에 어머니의 물건인지 아니면 또 제3의 여자가 있어서 그걸 질투한 나머지 어머니가 살해를 했는지 과연 이 매니큐어 뭔지 보여주세요. 아 엄마네. 엄마가 발로. 네. 늘 젊어 보이기 위해 애써왔던 강미숙. 오, 뭐야. 그녀가 손에 바른 건 아들의 애인 손에 발린 것과 같은 색의 매니큐어였다. 그녀가 이토록 젊음에 집착했던 이유. 그리고 큰아들에게만 집착했던 이유는 바로 뭐야? 왜 이래? 강미숙과 이현웅이 모자지간이 아닌 20살 차이가 나는 연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미숙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다. 어떻게 20살이 나는데 연인 관계야? 그건 그럴 수는 있죠. 미숙이 너 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아가씨 같니? 야, 아무리 용을 써도 자세히 보면 제 나이 나와. 진짜 젊어지려면 젊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여기.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현웅. 저번에 골프장에서 만난 동생인데 내가 소개시켜주려고. 누님 세 분 다 미모가 너무 출중하십니다. 커피? 예, 커피. 이미 부와 명성을 가졌지만 늘 젊음과 애정에 목말랐던 강미숙.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현웅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 강미숙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이 된 두 사람. 저 둘이 애인 사이 아니야? 아무래도 스킨십이 예사롭지 않은데? 글쎄. 아우 닭살이야 저거. 망치켜라. 아니 엄마하고 아들이겠지. 아니라니까 내 지갑은 못 속여. 저봐 아우 닭살이야. 엄마하고 아들 같은데? 아니 커피를 좀 쓴 것 같아요. 한번 마셔봐요.
하지만 20살 차이의 두 사람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늘 자유로울 수 없었고 강미숙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현웅을 양자로 입양했다. 현웅아. 왜 나와 있어요? 왜 이제 와? 나 잘하지. 우리 현웅이 기력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마셔. 그녀는 이현웅에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늘 그가 젊은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 이놈의 할머니 진짜 징그러워 죽겠다. 오빠가 명의만 돌리면 바로 이놈의 저 구석 뜯게. 응? 좀만 기다려. 믿었던 애인의 검은 속내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강미숙. 둘째 아들 내외가 세운 살인 계획의 중심에는 강미숙 바로 그녀가 있었다. 아 뭐야? 다 같이 한 거야? 그렇죠. 아, 진짜? 강미숙은 이현웅에게 매일 내주던 장어즙을 이용하기로 했다. 둘째 내외와 함께 모은 80여 알의 수면제를 모두 털어놓은 그녀. 이현웅은 의심 없이 수면제를 탄 즙을 마신 후 깊은 잠에 빠졌고 그녀는 연탄가스 중독사처럼 위장해 그를 살해했다. 젊어지고 싶은 한 여인과 그 욕망을 이용하려던 남자. 두 사람이 품었던 비정한 사랑의 말로는 참혹했다. 가능할까? 그 마지막 저 단서의 현실이야? 의미는 그냥 항상 연인이고 싶었던 그 여자분의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자 어쨌든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이 아들이 아니고 입양한 내연남. 내연남이었어.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숨겨진 1cm의 비밀을 지금부터 배 교수님이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요. 2년 9개월 만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이유가 뭐였나요? 이게 너무 궁금해. 2년 왜냐면 9개월이라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먼저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이 씨의 시신을 발견한 강 씨의 신고 전화 내용입니다. 네. 119죠? 예,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이 가스 먹은 것 같아요. 가스 중독이요? 아직 몸이 뜰테니까 빨리 오세요. 아, 그 당시 실제 전화 녹취. 예, 실제 전화 녹취입니다. 어머머. 근데 좀 침착하다. 네, 이처럼 연탄가스 사고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시의 현장 사진입니다. 뚜껑이 열려 있죠? 연탄난로. 아무래도 이제 이 열려 있으면 연탄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고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일단 의심을 갖게 됐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 유족들한테 수상함을 느껴 경찰이 이 씨 시신을 부검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그랬습니다. 보통 복용량의 8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 이 씨의 몸에서. 사고사가 아닌 살해 사건임을 바로 알았을 텐데 네네. 왜 용의자를 바로 찾지를 않았을까요? 예, 사실은 이 관련된 부분을 인지한 경찰에서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부부가 전국을 돌면서 수면제를 사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또한 이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이 씨 명의의 그 사망
보험금이 보험을 들게 됐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험을 들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그 작은 아들 명의 수익자로 이게 말하자면 친아들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수령자가 이 사람이 되는 걸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거 아니 근데 좀 이 부분이 좀 섬뜩하네요. 왜냐하면 그냥 싫어서 죽인 것으로 모자라서 마지막까지 돈까지 더 챙기려는 그런 걸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일정적 분노 같은 보상. 거. 네가 내 사랑을 갖고 장난을 쳤어? 이런 복수 심리.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저기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아까 VCR 보신 것처럼 막대함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심도 있었고 또 주범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충분히 있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부부의 범죄 같기도 하고요. 용의자인 어떤 그 어머니 강 씨는 그냥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발각이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걸 한번 보시죠. 검색 예. 검색을 했군요. 예, 바로 강 씨가 사용한 컴퓨터의 검색 기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수면제를 구입하기 전 실제로 컴퓨터에서 이 수면제 구입 방법을 검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게 강씨 컴퓨터여도 아들이 검색했는지 누가 검색했는지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셋밖에 없었고 부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관련된 것이 확인이 됐고 본인들은 이거는 부인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사용했을 사람이 강 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며느리를 추궁한 결과 말하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지시로 수면제를 사들였다는 것을 자백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기간이 2년 9개월이 걸린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건의 범인인 강 씨입니다. 강 씨. 화면상에는 50대로 표현됐는데 실제 나이는 64세입니다. 40억 원대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입니다. 95년도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시작한 골프장에서 만난 이 내연남. 근데 이제 실제로는 거기서 이제 아들, 큰 아들로 표현된 22살 어린 42세의. 그러니까 실제로는 20대가 아니라 40대의 남자. 그렇죠. 예, 말하자면 제 또래. 요 사진에서 보시는 거에 플러스 뭐 20 정도를 뭐 하시면은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42세 이 씨가 있고 요 밑에 있는 분은 여자친구. 그렇죠. 우리 첫 VCR에서 본 여자친구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아들의 여자친구라기보다는 내연남이 외도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근데 거죠. 원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2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연인으로까지. 실제는 이제 강 씨와 이 씨 사이에는 교도소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요? 네.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두 분 다? 당시 강 씨는 이혼 후에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말하자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 같은 경우는 보육원에서 자라갔고 한때 조폭 생활을 했던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은 그 공통점이 사실은 이 둘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남이 지속된 거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만난 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공감대가 있죠. 공감대가. 그렇죠. 교도소에서 한 명은 자원봉사를 했고, 그렇죠. 한 명은 교도소에 있었고. 이 강 씨는 이 씨를 이제 교화시킬 목적으로 만났다고 하고,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 씨는 강 씨의 재력을 보고 만났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지 2개월 만에 강 씨가 이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갖고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동거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지만 내연남을 아들로 탈바꿈해서 입양까지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근데 이제 VC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강 씨는 그 지방의 유지 같은 형태가 되니까 사실은 20살이나 어린 남자와 한 집에 산다는 그런 소문 같은 게 사실은 두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 사이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강 씨가 이 씨를 양자로 입양하게 된 것.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지만은 이 씨를 교화한다는 새삼을 살게 해주고 싶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 씨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사실은. 이게 근데 사실은 이 씨가 강 씨랑 살면서 사이도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다면서요? 사실은 동거한 지 4년 만에 이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 거고 부실에 보신 것처럼 둘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고 이 씨가 주사를 부리면서 사실은 폭력적인 것이 나타나봤고 사실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된 거죠.
20살 어린 이현웅과 내연 관계였던 피의자 강미수. 그녀는 주위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현웅을 양자로 들였다. 징그러워 죽겠다. 명의만 돌리면 바로 이놈의 집 구석 뜯게. 믿었던 연인 이현웅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 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미수. 그녀는 둘째 아들 내외가 사들인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인 후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모든 건 젊어지고 싶었던 피의자 강미숙의 뒤틀린 욕망이 빚은 비극이었다. 자, 어쨌든 배 교수님, 오늘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양자로 들인 이 20살 어린 내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그래서 이제 범인 강 씨에게는 20년형이 선고됐고요. 근데 이제 살해를 도운 아들 징역 1년 2개월, 며느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형을 면한 거고, 아들도 사실은 뭐 1년 2개월이면 뭐 그게 긴 건 아니고, 근데 살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보험금 편취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벌로 다스린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금은 안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범죄에 관련된 부분은 절대 나가지 않고요. 자, 오늘 어쨌든 좀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던 사건을 저희가 한번 다뤄봤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요 이제 피의자 강 씨죠. 어머니로 나왔던 그 피의자 강 씨가 남편과 15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 이제 혼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괜찮은 사람을 만날 준비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삶을 좀 잘 갖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틈새로 요런 그 돈을 목적으로 하는 요런 사람이 좀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이분은 아마 뭐 어쨌건 굉장히 그 이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좀 자기의 그 뚫려 있는 가슴을 좀 메꿔줄 대상을 찾았던 것 같은데 세상을 잘못 선택한 게 이분의 가장 큰 잘못인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 여성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 내외가 있는데 그렇게 양자인 척하고 들여가지고 그 동거를 한다는 게 저는 그 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사실 행복해지려고 돈을 모으고 벌고 악착같이 안 썼을 텐데 그렇게 해서 만든 자산인데 오히려 그 자산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어떤 속고 속이고 막 이런 거에 이유가 된다는 것이 참 우리가 왜 돈을 버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돼요.